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 이번에 미구아라 마스크팩이 재입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구아라 마스크팩은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써보고 만족 안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온 제품이고요. 라니맘닷컴이 최저 가격으로 미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찌됐든 히사모 팀장이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미구아라 마스크팩 효과 확실하고요. 양 크고요.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가을 골프하시는 분들 필수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히사모의 뉴스는 정오 뉴스로 시작합니다. 총을 쏘고 체류액을 뿌리고 아직 대선 개표도 안 했는데 미국 전역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해 드렸던 바이든의 유세 차량을 포위하여 들이받고 위협했던 트럼프 시위대들을 향하여 FBI가 조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 뭐 그게 조사할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당연히 조사해야죠.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은 최근에 또 히사모 뉴스에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TJ라고 쓴 인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보니까 박근혜 빠네요. 아직도 저희 히사모 뉴스를 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부터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박근혜, 이명박 감옥에 갇히면서 두 추종자들 완전히 지지 기반을 잃어버려서 그야말로 정치계에서 몰락하는 분위기인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켜야겠지만 그들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일개 한 국민의 모습에도 못 미치는 모습,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대로 된 지도자와 리더를 만나지 못하는 국가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워싱턴 연방지법 우표 투표 용지, 지금 미국의 사태는요, 사전 우표 투표의 용지들이 내일 전까지 도착이 안 되면서 내일 이후에 도착하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왜 극복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는지, 참 미국의 이 시스템의 부속들은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개표에서는 앞서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선언을 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전 투표 용지에는 대부분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연방지법이 우체국을 향해서 급행수송, 그러니까는 익스프레스 프라이오리 메일로 빨리빨리 보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명령을 따라야지 문제죠.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어제 오늘 마지막 17시간의 강행군을 지금 유세를 몰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노인네들의 저 체력 하나만큼은 정말 역대 최강인 것 같습니다. 뭘 먹고 저렇게 체력이 튼튼한지, 정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저 강인한 의지만큼은 박수 딱 4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큰손들 30명 이상이 월가의 인사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뻐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바이든의 당선 쪽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재선에 당선이 되게 되면 저 투자한 이들은 돈도 날리고 4년 동안 아주 힘들게 나아가겠죠. 바이든의 말실수를 다룬 영상들을 지금 곳곳에서 틀어주고 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당일날 지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따다다다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 입으로 가짜 영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판을 다루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가짜 뉴스들이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가림막 설치하는 업체 대박 났네요. 홈디포의 물량이 없을 정도랍니다.
근데 저것이 정말 미국의 모습인가 통탄할 노릇입니다. 원래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자는 승자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선거는 선거가 축제가 아니라 선거 이후에 폭동에 대비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시위대 조심, 폭동 조심, 여러분의 상가, 가게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소식으로 이 뉴스 영상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통 내일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은 구속하면서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는데, 이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은 극구 사양하고 있지만 야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은 21.5%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요. 불과 4포인트 차지한 17.2%의 야권 대선 후보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야권의 후보가 필요한데, 지금 야권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강력한 리더십은커녕 지리지리 하죠. 본인은 정치적인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좀 붙어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장모의 비리, 와이프의 비리 때문에 대권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2년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대선의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개그우먼 박지선 양이라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모친과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은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요. 추측하건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보여지고요. 또 추측하건대 자신의 딸의 사망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함께 그 뒤를 밟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졸지에 딸과 아내 동시에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아버지, 남편, 그분 어떻게 사실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히사모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미약하나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함께 할 때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인 후보들, 한인 정치인 후보들도 막판 표신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LA 오렌지 카운티에는 많은 한인 후보들이 있는데요. 자, 한인 후보들의 당락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한인 유권자들 투표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으로는 한인 정치인들한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얼바인만 하더라도 역대 강석희, 최석고 두 사람의 얼바인 한인 시장을 배출했지만,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뽑아달라서 뽑아줬더니 시장이 되고 정치의 위치에 오르고 난 뒤로는 오히려 공평해야 된다,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한인들을 더 잘 우대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선거 앞에 다가올 때만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오류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한인 유권자들이 한인 정치인들에게 많이 이 미국 현지, 특히 서부 실망한 모습들의 결과가 지금 최근 이렇게 외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어찌 보면 자업자득의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한인 정치인들이 이번에 보면 공화당 쪽이네요. 이번에 혹시 안 되시면은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을 통해서 한인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를 냉철히 반성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같은 한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표를 찍거나 같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마켓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오마켓, H마트 가서 물건 사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켓 이야기하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사진 보이시죠?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히사모 때는 안 알려드렸거든요. 저 미주놀 영상 때 알려드렸네요. 얼바인에 아마존 프레시 마켓이 오픈했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베이비 자러스 자리에서 오픈이 됐는데, 잼보리하고 5번 프리웨이.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한인마켓은 죽었다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다양성, 신선함, 좋은 가격, 최첨단. 궁금하시면 우리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 좀 클릭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텐데요. 제가 또다시 어제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픈이 되었을 때 10불 디스카운트 쿠폰을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35불 이상치 사면 쓸 수 있는. 한번 썼거든요. 나오는데 또 녹색으로 된 쿠폰을 또 주더라고요. 10불 다음에 올 때 쓰라고. 어제 가서 또 썼거든요. 나오는데 또 노란색으로 된 10불 디스카운트 쿠폰을 또 주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 그 제가 야, 너 이거 계속 주냐 그랬더니 노란색이 파이널이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줄 것 같습니다. 피자도 맛있고 뭐 가격도 좋고 친절하고 뭐 부족한 게 없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아마존. 그렇죠. 그래도 또 아마존만 너무 하면 안 될 텐데. 아무튼 좀 잘 되는 마켓들은 벤치마킹 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한인 마켓들한테 촉구합니다. 안주하지 말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밤 자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 개표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본인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사실은 승리가 확정이 되면 인정하고 그 다음에 패배자는 또 축하해주고 하는 게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 아름다운 전통이 59번째 대선 투표인 내일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사실, 우리는 참 안타깝고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어제까지 약 93,080만 명을 기록했지만 경합지들에서는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표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내일 당일 투표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히사모 가족 여러분, 11월 처음으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는 깜짝 더위가 찾아오네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90도가 넘는 지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인디안 서머로 보이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뉴스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을 알아야지만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재정 플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격려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승리가 예상되면 대선 당일 개표 중이라도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핵심 영합주 4곳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 성향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수감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됐고 200억 원 가까운 벌금과 추징금을 어떻게 낼지도 관심입니다. 코로나19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당국이 전수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21명이 연쇄 감염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86%의 찬성으로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당원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승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지만 시급한 문제로 여기는 사람은 9%에 그쳤습니다. 퇴출의 1순위로 화력발전이 꼽혔는데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KBS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 밤 현장 투표와 일부 우편 투표 결과가 자신에게 우세한 걸로 나오면 승리 선언을 해버릴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최종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른바 조기 승리 선언을 강행할 경우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 개표에서 앞서면 승리 선언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 개표에서 자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 당일 밤 승리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주간 이런 시나리오를 측근들과 은밀히 논의해왔다는 겁니다. 우편 투표 개표 시기와 유효 접수 시기는 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시나리오대로라면 우편 투표 최종 집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강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한 상태에서 최종 개표 결과는 나오지 않는 대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가짜라고 일축했습니다. I think it's a terrible thing when ballots can be collected after an election. And I think it's terrible when we can't know the results of an election the night of the election in a modern day age of computer. 하지만 선거가 끝나는 3일 밤이라도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 관련 소송을 변호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불복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가 대선을 훔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다만 조기 승리 선언이 실행되려면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는 물론 텍사스 등 주요주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해 실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이런 혼돈 속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당락을 결정짓는 경합주 6곳, 현재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이렇게 북부 경합 3개 주는 4%포인트에서 많게는 7%포인트까지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남부 핵심 경합 3개 주를 볼까요? 조금씩 바이든 후보가 앞서지만 그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누가 앞선다 뒤진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부분 여론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막판에 뒤집어졌죠. 이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불러내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Get out and vote. Please vote. Get everyone you know to vote. 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미 투표한 유권자 수가 역대급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했을까요? 이 6개 핵심 경합주에서 지지 정당을 밝히고 사전 투표한 유권자들 성향을 분석해 누가 대통령 당선에 더 가까이 갔는지 예측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우편이나 현장 사전 투표한 유권자는 9,300만 명을 넘습니다. 10명의 4명꼴입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투표했을지 예측해봤습니다.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나는 어느 정당에 등록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보를 근거로 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정당 정보를 공개한 20개 주, 이 가운데 핵심 경합주인 6개 주에서 유권자의 정당 등록 정보를 공개한 4개 주를 살폈습니다. 먼저 사전 우편 투표입니다. 애리조나 등 남부 3개 핵심 경합주에서 많게는 26%포인트, 적게는 6%포인트,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압도적입니다. 북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는 무려 38%포인트 차로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사전 우편 투표에서 압도적입니다. 사전 우편 투표만 보면 4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 우세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전 현장 투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6개 경합주 가운데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만 사전 우편 투표와 함께 현장 투표자의 정당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2자릿수 차이로 공화당 등록 유권자가 사전 현장 투표 수에서 압도적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살짝 많지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남부 핵심 2개 주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핵심 2 경합주의 사전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 유권자를 합쳐봤습니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모두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공화당 유권자보다 많이 투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일단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민주공화 소속 아니라고 한 사전 투표자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각각 23.2%, 31.2%로 이들 표심은 알 수 없습니다. 등록한 정당대로 후보 뽑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하러 나오는 유권자 표심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4년 전 투표일
대거 몰려나온 지지자들로 여론조사 뒤집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그러면 그 경합주 가운데서 이른바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곳 플로리다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영현 특파원, 이제 내일이에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플로리다주 최대 광역도시 마이애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로 5분 거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소지 이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어제 종료됐습니다. 주정부는 이제 내일 본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도심 곳곳에선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거리를 다니며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표는 내일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플로리다주 등록 유권자 수는 1,400만 명가량 되는데 어제 끝난 사전 투표 집계 결과 870만 명, 약 62%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본투표 대상 유권자는 약 530여만 명가량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이 온통 플로리다도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주목받는 경합지역 6개 주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선거인단이 29명으로 6개 경합주 가운데 최대 규모라 무게가 다릅니다. 게다가 여론조사 결과도 누가 우세하다고 단언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표 결과는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전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를 미리 개표해 내일 투표가 종료되면 이 결과부터 공개하고 당일 현장 투표를 개표합니다. 때문에 내일 밤이나 늦어도 모레 새벽 이 대략적인 선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결과는 누가 승기를 잡았는지 판세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크지 않으면 예상 승자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선거는 축제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미국 분위기, 축제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뉴욕 번화가의 주요 상점들이 창문에 나무판을 덧대서 매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워싱턴 DC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들에서 개인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선거 뒤에 벌어질지 모를 충돌이 불안하다는 거겠죠. 이 나무판자로 덧대어진 도심의 모습, 극과 극으로 갈린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네, 그럼 미국의 복잡한 선거제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간접 투표 방식입니다. 먼저 유권자들이 일반 투표로 자기가 사는 주의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뽑는 건데요. 특히 주별로 승자 독식하는 구조여서 그동안 이해하기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선 맞대결.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보다 일반 유권자로부터 300만 표를 덜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표를 적게 받고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 대선의 독특한 방식 때문입니다. 우선 간접선거. 유권자들은 대선 투표 때 후보 개인에게 표를 던지는 대신 자기가 사는 주의 선거인단에 투표합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다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5명,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 등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각각 3명씩입니다. 이렇게 전체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입니다. 결국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이 어떤 후보를 뽑을지는 일반 투표가 결정하는데 이때 승자 독식 방식을 따릅니다. 선거인단이 29명인 뉴욕주를 보면 일반 투표 때 두 후보 중 1명, 정확히는 한 선거인단에 표를 던집니다. 집계 결과 51%든 99%든 과반을 가져가는 측이 뉴욕주 선거인단 29명 모두를 가져갑니다. 이 29명은 이후 선거인단 투표에서 자신이 미리 지지를 공표한 대선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2000년 이후 치러진 5번의 대선에서 일반 투표에서 지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긴 경우는 2번입니다. 모두 공화당 후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